안녕하십니까. 2026년입니다. 2026년 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새해가 밝았네요. 저는 진행자 김낙현이라고 합니다. 새해가 밝아서 이제 영업 의지가 이렇게 불타오르실 텐데 1월부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P와 함께하는 이달의 이슈입니다. 재가급여 너무하죠. 그 손해율 이슈의 판매 중지, 보장 축소 초읽기. 이 기사가 또 인기 기사로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기사인지 체크를 좀 해볼 거고요.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에서는 그 손보사, 고액 보장, 한도 마케팅 예상, 한도 키우고 인수 지급 조건 세분화 이런 기사와 전세 주택 누수 건물 구조하자면 임차인 보험으로 보상 불가, 보상이 불가한 항목들이 좀 여러 개 있어서 그걸 좀 체크를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천차만별 도수치료 건보 적용, 환자 본인 부담금은 95%까지 올린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지표 동향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앵커의 시선, 목적이 이끄는 FP 비즈니스로 메시지 하나 남겨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P와 함께하는 이달의 이슈입니다. 재가급여 관련 내용인데 이 내용 가지고 이혜훈 강사님이죠. 기존에도 이제 경제 브리핑을 좀 진행을 해주셨었는데 이혜훈 강사님 모시고 어떤 내용인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진영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연말부터 해가지고 뭔가 축소되고 보장이 뭐 판매 중지되고 이런 내용을 제가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인기 기사기도 하고 재가급여 관련해서도 연초부터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업계에 맨날 뭐 변화한다 그러고 맨날 끝난다 그래가지고 많이 혼란스럽긴 한데 재가급여 관련 보장은 사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치매 진단비 상품이 진화된 형태였는데 비싼 진단비 보험료를 대신할 수 있는 치매 대비 상품이 사실 필요했었어요. 네. 그게 장기 요양 서비스라는 것과 연계해서 이제 보장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진단비 대비해서는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나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를 받았었죠. 근데 이게 이제 청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악화가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재가급여와 관련된 보장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중단해야 되겠다라는 보험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제 복합 재가급여 보장에 대한 축소 이렇게 좀 내용이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일반 재가급여와 이제 복합 재가급여 이게 좀 다르다 그러는데 이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소비자들보다는 일반 재가급여와 복합 재가급여를 만들어낸 게 보험사의 관점에서 만들어낸 건데 시중에 이제 일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이런 장기요양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 많이 보편화된 게 2, 3년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기존의 재가급여라고 하면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재가급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10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험료가 과거보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가급여 중에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을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에 100만 원 보장하겠다 이런 상품들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가급여를 두 가지 이상 혼용해서 사용하는 거를 복합재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재가급여 10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유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무조건 써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면 보험 상품이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오게 만드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 경쟁이 좀 심해지면서 만들어낸 좋은 서비스긴 한데 시장이 약간 좀 혼란스러워지지 않았나라는 우려도 좀 해봅니다. 단어 자체가 보험사에서 좀 분류를 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다 보니까 고객들한테도 이런 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보장 축소가 되고 이런 가운데 대응할 수 있는 보장 세이즈나 보장 컨셉이나 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 장기요양 서비스와 합쳐진 보험 보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틈새라고 볼 수는 있는데 불과 이런 식으로 판매된 게 2년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게 축소한다, 이제 중단한다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 FP님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럴수록 좀 더 이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저는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간병인 지원 서비스 아직까지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이제 사용이 아니라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양 서비스를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을 희망하는 분들이 정확히 이걸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주간보호센터 안 가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복합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50%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들의 정확한 니즈 파악도 중요할 것 같고 복합재가를 고액 보장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노후에 이제 직접적인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도 좀 뒤로 미뤄놨던 건데 최근에 제 사례를 보면 74세 된 이제 어머님이 유병자 실손보험을 가입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통원이나 비급여는 필요 없고 내가 진짜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통해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유병재 실손이라도 이제 가입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이라고 하면 이렇게 상품이 없어지고 중단되고 축소되는 과정이라면 우리 FP님들이 좀 더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 기초 보장 분석이나 아니면 가족 보장 분석에 좀 더 집중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간병인 사용의 땅이 아닌 이제 지원의 땅이 또 80세까지 되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정말 좋은 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소되는 이슈들은 이제 기사화도 많이 되고 어떤 세일즈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설계사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좀 안내를 드리면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좋은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재가급여에 관한 내용 체크를 좀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 3가지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보사, 고액보장 한도 마케팅 예상을 한다. 한도 키우고 인수 지급 조건 세분화, 이런 기사가 있고요. 전세주택 누수 건물 구조하자면 임차인 보험으로 보상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천차만별 도수치료 건보 적용, 환자 본인 부담금은 95%대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보사에서 이제 고액 보장 한도로 마케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도도 키우고 인수 지급 조건도 세분화를 시키겠다. 내용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2026년 손보시장은 가입 한도를 좀 고액으로 주면서 요거를 내세우는 광고나 마케팅이 경쟁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과잉 진료나 과잉 청구의 증가로 직결되지 않을 담보들 가지고 이제 요런 세일즈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손해율이 너무 커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가입 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직관적인 소구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TV를 돌리다가도 안보장 1억, 2억 이렇게 그 한도를 얘기를 하면서 10,000원대, 20,000원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갱신형 상품들도 많이 광고가 되듯이 가입 한도 몇 억, 10억 이렇게 되는 거는 소비자들의 귀가 이제 쫑긋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손해율을 통제하는 핵심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겉으로는 뭔가 한도가 점점 커져 보이지만 실제 운영은 좀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손해율 관리를 위해서. 통합 한도 10억 원, 10억 통장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광고를 많이 하고 마케팅을 했던 이제 손보사들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고액 보장 구조가 일부 라인업을 중심으로 2026년에도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인수 기준이라든지 고위험군 지급 기준이 세분화가 좀 될 것이고, 비급여 특약 분리하는 등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소들을 조금 더 보험사에서 꼼꼼히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고액 보장 마케팅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에 의한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은 저희가 또 섬세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레시피 보겠습니다. 전세주택 누수 건물 구조하자면 임차인 보험으로 보상이 불가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겨울철이 되면서 이제 한파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누수권이 증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누수 원인에 대한 보상 기준에 주의가 좀 요구가 된다. 어떤 기준이 좀 주의가 요구되느냐면 임대인의 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서 임대주택의 누수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도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보험 가입 시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약관이 뭔가 변경이 됐구나, 이런 거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2020년 4월 이전에는 이제 소재지에 거주해야지만 가능했던 보상이었고요. 2020년도 4월 이후에는 소재지 거주를 안 해도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한 약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 건물 외벽의 크랙이나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누수는 보험으로도 일배책으로도 보상이 불가하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의 깊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보상이 됩니다라고 했다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뢰도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깜짝 놀랐는데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화재 발생 시 보상 불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체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재보험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30일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이 통지 의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풍으로 인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도 증권상의 보험 목적물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0원, 20,000원짜리 미끼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재보험이라든지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런 보장들은 생각보다 조금 더 세밀하고 까다로운 보상 기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 레시피 보겠습니다. 자, 천차만별 도수치료 건보 적용 환자 본인 부담금은 95%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 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 치료 등 본인 부담금이 95%로 이제 올라갈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잉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한 도입한 이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요거는 나라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관리급여 대상이 되면은 이제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실손이 있다면 이제 본인 부담금이 조금 높아도 어쨌든 보상받는 데에는 내 이제 손해율이 크게 막 커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손에서 될 수는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겠죠. 실손에서 청구가 많이 되면. 그러다 보면은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지급 기준 자체가 엄청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주사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뭐 소견서라든지 그런 내용이 정확히 증빙이 돼야지만 청구가 되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이제 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체해 충격파 치료라든지 언어 치료 또한 이제 재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 급여 대상으로 아직은 채택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재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손이 없거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인 부담이 한없이 커질 수가 있겠죠. 간접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보장에 대한 재분석, 실손에 대한 필요성, 아니면 실손을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장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만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 가지 레시피 좀 뽑아봤고요. FP라면 알아야 할 지표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보사 연금 이율입니다. 연금 이율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기준금리 자체가 동결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금리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있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한 2.5%로 지속적으로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저번 달에는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이번 달에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4,200포인트가 넘어갔네요. 전월 대비 270포인트 상향이 좀 됐고요. 다우존스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8,710포인트로 전월 대비 994포인트가 상승이 됐고요. 상해 지수 또한 전월 대비 62.91포인트 오르면서 3,975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떨어졌는데 환율이 너무 올랐었죠. 지금은 37.1원이 떨어져서 1,433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치식 예금 이율 같은 경우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8%, 2.9% 이 정도가 이제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인데, 이 최고 우대 금리를 받으려면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적금 이율 같은 경우도 이제 최고 금리는 4%까지 넘어가는 것도 있네요. 3%, 2% 후반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고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적이 이끄는 FP 비즈니스입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새해가 됐고 좀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 또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스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새해가 되었고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목표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데, 저는 이제 목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희망이라든지 어떤 꿈 이런 거를 목표로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실이 시장이 많이 바뀌었고 FP의 현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험만 잘 팔면 되던 시대가 지났죠. 게다가 고객과 이제 관계만 좋으면 보험이 계속 유지되던 시절도 저는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이제 먼저 약관을 검색하고요, 유튜브로 가격 비교를 하고 커뮤니티에서 설계사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정말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이런 공부 같은 부분들을 바쁘다라는 핑계로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됩니다. 너무 바빠서 공부를 못한다, 너무 바빠서 자격증을 못 딴다, 고객을 만나러 다니느라 내가 정말 뭐 이렇게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강의 들을 시간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는 뭐 종종 봤는데, 늘 익숙한 것들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늘 익숙한 것에서 플러스 요소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발전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맨날 하는 고객분들 만나고 응대하고 카톡 보내고 뭐 생일 축하해드리고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은 사실은 노력이라고 보기 힘들고 그냥 관성적인 일이다, 습관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설명만 해주는 사람, 보험 상품에 대해서 안내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소개도 계속 받을 수 있고 롱런도 계속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2025년이 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었겠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새해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거에 패배의식에 젖거나 우울감을 가지지 마시고 새해가 또 됐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지라는 마음을 먹은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죠. 2026년도 내가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희망과 꿈을 목표로 잡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해야만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했던 말이기 때문에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월 경제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